괜찮을까요? 네. 예. 수요일에 소셜 라이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기자와 함께 진행할 텐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효정. 네, 오효정 기자와 조소희 기자. 네. 네, 반갑습니다. 동기인가요? 아니요. 선배가 저보다 4년 높습니다. 네. 아, 조소희 기자가 그렇구나. 예. 그렇죠. 네. 우리 조소희 기자는 경력 기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네. 부산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억양을 고치느라고 좀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프로라면. 툭 들어오는데? 네,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여정 기자와 함께 할 텐데 한유총 문제죠. 네. 예. 그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갑자기 이렇게 확 끝나버렸잖아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나왔던 박영진 의원은 워낙 학부모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보도하는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유총 허가 취소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둘 다 맞는 얘기겠죠, 그죠? 네. 예. 저희도 준비하면서 그 두 개 다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너무 강경책으로 나갔고 여론을 읽지 못했고 또 예.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했고 예.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사람이 얘기할 내용은 그래서 어떤 건가요? 네, 주말 사이에 긴급하게 벌어진 그 과정과 또 취재 뒷이야기인데요. 예. 네,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뭐 승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예. 네,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뒤에서는 사실 좀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예.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 유치원 대란이 과연 끝난 것인지 또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끝날 소지도 있나요? 네, 일단 교육청이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그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고 예. 거기에 이어서 아무래도 유치원 3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 좀 그 전까지는 좀 계속 비슷한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말 좀. 저는 그 당일날 감기가 도졌어요. 아, 예. 월요일, 그 하노이가 밤에 아.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래서 다 나아가던 감기가 약간 도졌어요. 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저한테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월요일 날이 기억이 나는데 뉴스 직전에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때 한유총이 계약 연기에 그 전에 이제 1,500여 곳 정도가 참여를 할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39곳이었고 어떤 근거로 그런 집계가 나올 수 있었는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네. 너무 공헌을 했어서 희망사항 아니었을까요? 근데 뭐 제가 좀 원장님들을 좀 만나보거나 좀 얘기를 좀 지켜보면 예. 좀 초반에는 개학 연기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부나 뭐 지회는 우리 개학 연기 하겠다 이래놓고는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예. 아니면은 뭐 첫날에는 좀 개학 연기라고 해도 한 3월 6, 7일 정도까지 연기를 시한을 잡아놓는 경우도 있어서 예. 좀 처음에 자기들끼리 좀 눈치 싸움이 좀 있지 않았나. 예.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뭐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예, 그런 뭐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계약 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실제로 있었나요? 네, 뭐 그런 카카오톡이 좀 원장님들 사이에 돌면서 예. 지금은 우리가 함께 뭉쳐야 할 때다. 일단은 교육부에 개학 연기한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는 카톡들이 돌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 사태로 인해서 한유총을 탈퇴하신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런가요? 네. 많은가요? 많지는 않고요. 네, 정확한 숫자를 한유총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 네. 탈퇴한 원장님들도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셔서 예.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나저나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허가 취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네. 한유총이 물론 전국 조직이긴 하지만 설립 허가를 내준 곳이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허가 취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유만 명확하게 있다면.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한유총 설립 취소에 관한 얘기는 이번 개항 연기에 처음 나온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 전에 좀 한유총이 이것저것 압박을 시작할 때, 교육청이 실태조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설립 취소를 준비를 했던 거는 뭐 학부모들에게 집회를 강제로 참여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행위들이 법인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이고 또 공익을 해야 한다고 봐서 이거를 우리가 설립 취소를 고려를 하겠다고 한 상태였는데 이제 이번 개학 연기가 너무 확실한 취소 사유가 생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좀 교육청도 취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라 말씀 좀. 저는 지금 말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오유정 기자가 지금 막내 기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해서 예. 네. 깜짝 놀라고 아, 있었습니다. 별로 하실 말씀이 없어요. 아니 지금 편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네. 좀 선배라고 항상 생각하고 네. 그래. 멘토라고 생각하고 아, 네. 뭐 너무 그건 삐뚤어지게 두 사람이 알아서 정리하는 거죠. 예. 그나저나 질문을 다 드려서 두 사람이 더 할 얘기가 뭐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네요.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십시다. 아쉽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들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개학 연기라는 선례가 없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달력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한유총이 2월 28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한유총 기자회견이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늘 비정기적으로 하시던 일이고 또 기자들과의 충돌도 왕왕 있었던 일이라서 저희도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개학 연기였습니다. 개학 연기라는 단어는 저희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휴원이나 폐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자회견장에서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아, 이 사람들이 법률 검토까지 마쳤구나.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휴원이나 폐원은 작년 말에도 좀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가져가면 혼나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폐원을 할 때 학부모 동의를 받는지 좀 계속 경계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장치는 마련해 뒀었지만 개학 연기는 사실 좀 교육부도 네.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상황이 그때부터 긴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윤해 부총리는 3시에 본인 일정이 있었는데 마치자마자 3시 반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2시에 한유총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시 30분에 교육부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2월 28일 요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이고 3월 1일 3일절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교육부가 긴급 돌봄 체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혹시 학부모들이 목요일 날 좀 유치원에 문자를 받은 게 있는지 연락을 받은 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그 목록을 이제 딱 작성을 하죠. 맞아요. 그다음에 개학 연기를 하는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어디를 가라 이런 이제 안내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장관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의 행정력이라는 게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장관이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밑에 조직이 얼마나 잘 움직여 주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정말 교육부가 움직이고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긴급 돌봄 서비스가 가동이 되는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3월 2일까지 그 체제가 가동이 됐던 거고 이제 3월 3일까지 가동이 됐던 거고 3월 4일 월요일 이제 딱 개학 첫날에 저희 되게 긴장을 했어요. 아침부터 곳곳 맞아요. 유치원에 이제 다 포진이 돼 있어서 네. 상황을 좀 계속 경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정부가 굉장히 잘 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유치원이 다시 문 열었잖아요. 굉장히 잘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뭐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네네. 어떤 디테일이 네. 있었나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1일 이후 2일부터 바로 수요조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좀 미비한 교육청도 많았습니다. 네, 그죠? 우선 대전교육청은 뭐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유치원 목록들, 개학 연기에 들어가는 목록들을 공개를 했는데 대전교육청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대전교육청 말에 따르면 우리 대전 안에 있는 개학 연기를 한 유치원들은 이미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유치원이 결정한 거라서 절차가 정당하다.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록을 게시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교육청이나 부산교육청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이 되게 한유총 강성 원장님들이 위치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명단이랑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뭐 제보를 받는 유치원 명단이 교육청 명단에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서울교육청도 보면 그 교육청이 공개한 목록에는 무응답, 무응답. 그러니까 계약 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목록을 공개했던 유치원들을 저희가 월요일날 직접 찾아가 봤더니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미 계약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상 계약을 하거나. 근데 교육청이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개별 유치원 측에서 계약 연기를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이제 교육부에는 무응답으로 맞아요. 하면서 좀 맞아요. 한유총 전체 세를 불리게 보이는 네. 그런 좀 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이 왜 아쉽냐면요. 물론 1일과 2일은 모두 주말이고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유치원에 유아를 못 보낸다는 거는 서울대 도서관에 난방을 못해서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 어른들 아니 청소년들만 돼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들만 돼도 그 자기 스케줄을 컨트롤하고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유아들이잖아요. 어른들이 관리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유치원에 못 가면 일단 학부모들의 삶이 다 일시 정지됩니다. 고향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 시댁 식구들 부르고, 저희가 유치원 앞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그러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디테일을 딱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둘째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난 이제 안 낳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는데, 아이를 대신 맡아주시는, 근데 그 할머니 분들도 정말 이게 대책이 없다, 좀 정부에 너무 실망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목록이랑 현실이랑 다른 거에 대해서도 되게 불신을 많이 갖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좀 디테일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했던 유치원들 목록을 옆에 보면 자체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개학 연기를 하긴 하는데 문은 여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은 원래대로 하지 않는데 문을 열어서 애들을 돌봐주냐, 이제 그 서비스를 했는데, 요것도 좀 자세히 지켜보면 뭐 당장 애들을 뭐 맡길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급식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통학버스가 차량?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 돌봄 서비스도 되게 구멍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개학 연기 사태가 되게 지속이 되면 좀 불안정한 상태로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 불안에 대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계속 너무 위기감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솔직히 많이 했어요. 박용진 의원도 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언론이 너무 좀 위기감을 이렇게 키우더라라고 조금 섭섭해 하시는 것도 느꼈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게 한유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하는 건 아닐까 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그만큼 유아 교육에 빈틈이 생긴다는 게 큰 정말 재난과 같은 일이라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4일 낮에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또 현장을 맞아요.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한유총이 계약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맞습니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그때가 6시였는데 정말 긴박하게 모든 기사 내용을 바꾸고 맞아. 큐시트를 바꿨던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를 넘어갈게요. 네. 이럴 바엔 둘이 손목 거세요. 사진도 네. 있잖아요. 그쵸. 제가 타짜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각자 누구 손목인가요? 왼쪽은 인중 가녀린 조승우 손목이죠. 네. 조승우 손목이고. 가녀린 손목은 네. 누구 손목으로 비유를 하실 건가요? 제 조승- 손목인 것 같은. 네. 조승우 손목이고요. 네. 네. 우선 한유총에서 처음에 2,400여 개의 유치원이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근데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190여 개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 기자들도 뭐 10군데, 20군데 정도 차이가 나면 이렇게 전화를 돌려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10배 정도 차이가 안 나니까 기사를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쓰다가 기자실에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어떻게 질렀죠? 이럴 바에는 손목 걸어라. 아. 부총리 손목 걸고 이덕선 이사장 손목 걸어가지고 4일날 거짓말하는 사람 오한마 들고 와라.
한번 들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셨던 생각이신 거죠? 개인적인데 좀 크게 말했어요. 아. 모두 기자들 너네 들어라. 들어서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오늘 원웃음 했구나. 원웃음. 한 건 했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고. 어쨌든 결론은 239개의 유치원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유총이 추후에 수정한 1533개보다도 뭐 몇 분의 1이지? 8분의 1, 7분의 1 수준인 거죠. 결국 교육부총리의 손목이 살아남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내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실제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학부모 여론도 악화가 됐고, 또 거기다가 교육부도 여러 가지 강수를 두면서 좀 이 사태가 3월 4일 하루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뭐 학부모 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학부모 여론에 대한 부분 이미 감지가 좀 됐었잖아요. 그렇죠. 학부모 여론과 한유총 여론이 정말 괴리가 있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2주 전에 국회에서 그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회에서 유아교육법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집회 발화자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나 뭐 이게 무슨 공산주의 유아교육이냐 이런 약간 좀 뜬구름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유총 집행부가 굉장히 여론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 좀 이 유치원 사태가 좀 작년 말부터 시작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전국 유치원 앞에 걸린 그 현수막이 플래카드? 뭐 사유재산 몰수 뭐 반대한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그 내용을 그 집회 같은 데서 인용하면서 이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다 뭐 이런 식 얘기를 많이 했었죠. 물론 이 사유재산 주장이 누구의 것이 맞냐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다퉈봐야 될 문제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어쨌건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교다. 이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치킨집처럼 운영을 한다만다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네, 치킨집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걸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촬영한 내용인데요. 이야기를 나눈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인용을 하셨고 윤해 부총리께서 직접 인터뷰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치킨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그 사유재산 관련해서 좀 적절한 비유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의아한 마음에 두세 번 정도 다시 질문을 했어요. 네, 질문을 해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단면이라고 해야 되죠. 한유총 집행부의 단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킨집 문 닫을 때도 뭐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냐, 뭐 사유재산권 그만큼 인정해달라 절박하다는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학부모분들은 여기에 좀 반감이 크셨습니다. 왜냐면 학교로 봤거든요.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공공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는데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그렇죠. 못했다는 비판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치킨집 비유 자체도 맞았냐라는 건 또 그날 저희 앵커 브리핑에 또 나왔던 내용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그날 뿌듯했어요. 네. 입사 이후에 처음으로 두 발을 쭉 뻗고 자지 않았나. 예, 네네. 다리가 좀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걸로 갈까요? 키워드로 네, 갈까요? 제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대란 이제 끝이냐? 글쎄 근데 끝났습니까?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그 한유총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내용은 유치원 3법 반대 그리고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 이 두 내용인데 뭐 아무리 교육청이 지금 설립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설립 취소가 실제로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유총 안에 조직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 반대라는 거는 그대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이런 뭐 아이들을 볼모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 거고 또 뭐 설립 취소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유총의 얘기를 듣는 청문 절차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많이 걸 맞아요. 가능성이 되게 맞습니다. 높고 그렇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남아 있는데 뭐 그래도 좀 원장들 내부에서는 좀 이탈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기는 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쨌건 국회가 다시 열렸기 때문에 좀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서 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장 어제 오늘 받았던 전화 중에 한 통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입학 연기에 참여를 했던 유치원
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학부모가 어젠가 오늘 이제 어제 받으신 문자 메시지가 뭐냐면 뭐 원복비, 체험학습비, 뭐 각종 비용을 이렇게 쓰더니 그걸 다 현금으로 내라고 하더래요. 뭐 계좌이체나 카드 없이. 근데 그게 당장 계약 연기를 철회한 그 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을 피해가려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군요. 결국 네.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개별 유치원들의 어떤 전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좀 하루빨리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대란이 이제 끝났다고 너무 이렇게 그래 끝났어도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혼자 크는 게 아니라 뭐 온 마을이 같이 키운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아이의 유치원 실제로 또 유치원에도 국민 세금이 많이 투입됩니다. 이게 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유아교육법이 잘 통과되는지 아니면 뭐 안 되는지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좀 학부모님들이 분노를 하시는 현장들을 많이 맞습니다. 가봤었잖아요. 용인이죠, 용인. 그리고 뭐 저번에 분당이나 동탄 지역에서도 그랬고 네. 많이들 모이셨는데 좀 올해에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 댓글. 유튜브에 이유현님 지역교육청에도 취재 나가셨나요? 저는 경기도 용인의 그 맞아. 상황반에서 좀 기다리면서 좀 지켜봤었는데 그때 말씀을 좀 해드리면 좀 그때 뭐 급식 지원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식 네네. 지원반 뭐 통합 지원반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맞아. 그리고 뭐 주변에 바로 좀 배치 가능한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런 목록들이 좀 붙어 있고 그래서 그날은 비상근무를 다 하셨어요. 네. 아침 한 되게 일찍부터 밤 9시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3월 그러니까 3월 2일 토요일부터 쭉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 네. 그다음 질문은 권지훈님이 정부에서 한유총 설립 취소시킨다는데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아까 설명 주셨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일단 서울에서 인가 취소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뭐 다른 교육청에서 또 설립 인가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법인 설립을 취소했다는 공문을 모두 보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교육청들도 좀 영향을 받을 거고 이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주무관청이 법인을 취소를 하려면 그 청문이 열리기 1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월 5일 날 통보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일 뒤니까 한 14일 15일쯤에 청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유총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네. 그 이후에도 사실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네. 법적 다툼은 예견이 되어 있죠. 한유총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남경희님이 한유총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대비책은 어떤 게 있는지.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유아교육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라서 이 정부에서 법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게 이래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바로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경찰을 지휘하시는 행안부 장관이랑 복지부 장관, 여가부 장관을 모두 불려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검찰까지 이게 위법적인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제 유권 해석까지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조치가 지금 가장 단호하고 발빠른 조치고 이제는 좀 제도적인 게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꾸려진 이 비상대책반이라는 게 요번 한 번만 이렇게 잠깐 딱 생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요건 좀 대비를 해왔던 부분이고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네네. 이렇게 상황반을 꾸려서 좀 당장 돌봄에 빈틈은 없게 하겠다라는 건데 네. 물론 저희가 좀 지적했던 디테일들은 보완이 되어야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주셨어요. 남에다2011님께서 컵 때문에 우리 손 선배를 한 번 더 보셨다고 좋아하시면 하트 4개 붙여주셨어요. 하나 더 없나요? 네. 재밌다고 오희정 기자님 응원한다고. 이름 예, 효도 효자였습니다. 효정입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탐정님께서 진행 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정보람님께서 속 시원하다고. 근데 기자가 속 시원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약간? 예? 기자는 예, 약간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중립 이런 예, 참 맞습니다. 예.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시원하셨다니까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칼칼한데 시원하셨다니까 이게 뿌듯하네요. 페이스북에 전영경님이 억양이 귀엽다고 하는데 부산 사투리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오. 한 말씀 해주시죠.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항상 이게 바이링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볼펜. 아, 죄송합니다. 볼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유총 취소에 관한 원장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어떠나요? 내부 취재망을 또 안 돼. 가동을 발설하면 안 돼. 조용히. 조금 뭐가 있지만 좀 살펴보면 저는 좀 느낀 게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연기를 취소하겠다는 발표가 난 뒤에도 개별 원장님들이 그게 무슨 말이죠? 약간 이런 정도로 워낙 좀 큰 조직입니다. 네. 이게 3,000명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하나로 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네. 좀 당혹스러워하는 부분도 좀 보이다가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계약 연기를 실제로 다 취소를 했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아직 더 좀 더 볼까요? 좀 더 볼까요?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건가요? 그죠? 아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김요술님께서 방망이가 귀엽다고 하셨는데 방망이가 뭐죠? 볼펜인가? 방망이 그런가? 방망이. 아니 새로운 말 아니야? 신조어. 아, 제가 모르는. 방송 망둥이 이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파를 조금 낭비하는 것 같은데 네. 한유총에 대해서 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못한 부분이 네. 마무리네요. 네. 그러면 저희 다행입니다. 칭찬해주신 댓글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칭찬 제가 이런 거 되게 중독됐나요? 좀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중독됐나요? 유튜브에 황희주님이 소셜 라이브에 처음 접속하셨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자주 분위기 들어와 좋아요. 주세요. 자주 들어와 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네. 저희는 이만 네, 물러나겠습니다. 사라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